이 복날에서 복은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는 형상으로 가을에 기온이 내려오다가 여름철에 겨우 더운 기운이 강렬해 일어서지 못하고 복종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기후위기가 심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기후에 가까워지고 올해도 이른 무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이 더위를 쫓는다는 취지로 동물을 재료로 한 탕을 드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와 고양이 식용을 반대하는 행동이 조례와 법안으로 연달아 진행 중인데요. 먼저 서울시로 보면 개, 고양이 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이제라도 비정상적 동물학대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서울시 김지향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서울시의회가 법안 심사를 보류하면서 동물권 시민단체들이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지난 4월 개와 고양이를 도살 처리하여 식양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데 이어 6월 28일에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상 많은 법률을 위반하고 있어도 정부의 단속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았던 현실. 이를 바꾸기 위해 동물학대와 탈세를 바탕으로 하고 위생과 윤리를 저버리는 개와 고양이 등의 음식을 소비자로서 구매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전 풍습처럼 더위를 먹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팥죽이나 수박, 참외 등을 먹으면서 지역 농산물들의 판매도 높여주는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지구 온 생명들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이 남아있는 곳, 여기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입니다. 네,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의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오프닝 곡이 없는가라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엔딩곡이 좀 길어요. 9분이 넘는 곡이어가지고 오늘은 오프닝 곡 없이 바로 1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장마 기간인데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장마 기간을 맞이하여 일단 습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게 갈수록 좀 저희 집에 저는 이제 밭을 따로 갖고 있진 않고 이제 창틀에 그 화분을 놓고 이렇게 금구천 텃밭 이래가지고 이제 저는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뭐 제가 직접 먹을 뭐 상추 같은 채소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꽃이라던가 지금 포도나무도 이제 심어져 있거든요. 키우고 있는데 확실히 이 생육이라고 하죠. 자라는 상태가 갈수록 너무 안 좋아져요. 이게 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좀 큰 것 같거든요. 물의 양을 조절을 해도 기본적으로 습기가 많으니까 이 땅의 토질의 관리도 아무래도 이제 화분에 있다 보니 바깥에 있는 땅들과는 또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확실히 생육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지금쯤이면 상추를 한 번쯤 수확을 해서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방송으로 자랑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상추가 자라질 않고 있어가지고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 비단 이거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상추를 먹고 싶다고 하면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으니까 가서 사 먹으면 되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전반적인 어떤 산업적인 면, 농업이라는 산업적인 면 그리고 전 생태계를 따졌을 때는 진짜 이 작은 변화라고 보여지는 것이 사실은 큰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작년부터 좀 아열대기후가 더 심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이 작은 변화들이 점점 크게 느껴져서 저도 요즘 많이 걱정이 되는 중입니다. 자, 방송 다시 듣기 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모바일 어플 옥천 FM 또는 유튜브 OBN 채널 그리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루카의 오키오키랜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동영상 이렇게 뜨실 거예요. 동영상 챕터를 클릭하시면 저희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떠있는 보이는 라디오 모두 전편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외에도 옥천 FM 내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방송활동가 무보수로 하는 방송활동가들이다 보니까 또 본인 시간들을 빼서 하는 것이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기획들을 저처럼 이제 개국 때부터 쭉 해오는 방송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든 환경인데 그 대신 뭐 짧게 뭐 예를 들어 10화 이런 식으로 해도 정말 본인들 성격에 맞게 특징에 맞게 좋은 방송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떠 있는 최신 목록 외에도 기존에 있는 여러 재송 목록도 한번 유튜브에서 클릭을 해보시면 쉽게 다른 프로그램들 보실 수 있으니까 다른 프로그램들 특히 이제 휴가 기간 오시잖아요. 그래서 휴가 기간 때 좀 어디 장거리 여행을 하실 때라던가 아니면 뭐 집에서 편히 쉬신다거나 이럴 때 한 번쯤 찾아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좀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중화권에 굉장히 2000년대 슈퍼스타, 90년대 말 2000년대 슈퍼스타였던 코코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비, 장혜매, 소혜륜과 함께 90년대 중후반 중화권의 뭐 최고의 여가수였고 우리나라에도 방한을 했었어요. 그래서 코코리가 또 마이클 잭슨하고도 같이 이제 공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많이 알려졌었는데 아시아의 머라이어 캐리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이제 가창력도 있고 춤도 잘 추시는 분이었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울증으로 인한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는 자살로 인해서 숨을 거두시게 된데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코코리의 한번 목소리 들으면서 한번 추모의 마음을 모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노래는 I Love You Smile인데요. 이 노래는 이제 CM송으로도 많이 쓰였어가지고 아마 들으면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코코리의 노래고요. 두 번째는 코코리를 좀 전 세계적으로 지게 한 노래인데요. 영화 와우 장룡의 주제가인 I Love Before Time입니다. 이걸로 뭐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도 오르기도 했었죠. 버전에 만다린 버전하고 영어 버전이 있는데 영어 버전으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코코리를 기억하면서 두 곡 듣겠습니다. I Love Smile, 영화 와우 장룡의 주제가인 I Love Before Time. 내가 듣고 싶은 곡들만 찾아 듣는 바쁘다 현대사회. 하지만 이런 곡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모든 곡을 듣게 되던 하나의 테이프를 그리워하며 지나가는 앨범을 소개하는 코너 하이웨이 스타.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 1998년에 발매된 엄정화의 정규 4집 앨범 인비테이션입니다. 인비테이션 뜻이 초대죠. 그래서 그러면 초대가 들어있던 그 앨범인가라고 바로 생각이 드실 텐데 맞습니다. 이 엄정화님은 한국의 마돈나로 불리면서 정말 많은 여가수들을 넘어서 뭐 배우들, 그다음에 이제 특히 뭐 조건이라던가 비도 엄정화님을 롤모델로 삼을 정도로 이제 정말 다양한 어떤 후배들에게 모델이 되는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지금도 시도를 하고 있는 분이죠. 1989년부터 MBC 합창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1992년 영화 결혼 이야기로 데뷔를 했으며 그 다음 해에 주인공을 맡은 영화 바람 부는 날이면 압축구정동에 가야 한다의 OST였던 눈동자로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노래인데 연기를 했다가 다시 이제 OST를 부르면서 이게 보니까 연달아 5년 사이에 이게 벌어진 일인데 굉장히 일찍 그래도 다행히 본인의 어떤 능력을 알아봐 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데뷔를 일찍 할 수 있었던 분이겠죠. 30대만 돼도 사실 이제 되게 올드하다. 보통 이제 또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만 해도 30 되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노처녀. 지금 뭐 올드미스라는 표현 쓰지만 그리고 30 하면 이제 올드미스란 말 표현 전혀 안 하잖아요. 뭐 그때면 당연히 열심히 사회생활 할 텐데 결혼보다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30대 돼도 이제 되게 올드한 여성은 특히 그렇게 치부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섹시 컨셉의 여성 솔로 댄스 가수의 행기치를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금까지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는 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집 앨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처럼 이제 초대가 타이틀곡이었던 앨범이기도 하고요. 포이즌이 타이틀곡이죠. 포이즌이 타이틀곡이었고 초대가 또 이 포이즌을 못지않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곡입니다. 제가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보면 이 노래가 두루두루 잘 예를 들어 포이즌 같은 경우에는 신나게 이렇게 두루두루 막 춤추면서 부를 수 있지만 이 초대라는 곡은 정말 엄정화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놀면뭐하니였나요? 거기에서 화사가 이 초대를 부른 거 봤는데
물론 그 화사가 부르는 초대도 너무 좋았지만 확실히 이 엄정화의 색깔은 엄정화밖에 못 내는 곡이지 않는가? 전 되게 독보적인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4집 앨범에 국내 최고의 작곡, 작사, 편곡가들이 대거 참여를 했는데요. 듀스 이연도, 솔리드 정재윤, 베이시스트 정재영, 주영은, 박진영, 조치료의 조규 만든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많이 아시는 국내 최정상급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 포이즌 같은 경우에는 전 3집의 배반의 장미 작곡이기도 했던, 그래서 히트를 쳤던 주영훈 님이 만들었던 노래였고요. 초대는 박진영 님이 만든 곡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들려드린 두 곡은 이 여러분이 아실 만한 이분들이 만든 곡은 아닙니다. 예, 근데 작사가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 작사가 중에 두 분이 만든 작사를 하신 곡으로 제가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곡은 숨은 그림 찾기, 김영하님의 작사입니다. 김영하님은 잠깐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작사가로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잭스키스 곡이랑 대표적으로 보아의 넘버원, 그 곡을 지난주에 들려드렸던 그 곡의 작사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널 모를게 들려드릴 건데요. 박주현님이라고 이분은 너무 히트곡이 많아요. 진짜 우리나라의 대표 김이나 작사가님이 등장하기 전에 대표 작사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지만 이 널 모를게는 그 이전에 이제 1, 2집에서 하늘만 허락한 사랑 이런 노래처럼 약간 그 발라드 초반의 어떤 발라드의 결을 좀 이어가는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집 앨범이 사실 이제 되게 괜찮은 알려진 뮤지션들이 참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색깔이 엄정화라는 하나의 되게 좋은 재료를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잘 요리한 앨범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엄정화라는 사람의 어떤 되게 이렇게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패셔너블한 그런 이미지도 이 앨범이 되게 잘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마 초대라는 노래의 그 컨셉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면에서 저는 이 엄정화님의 이 4집 앨범이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었고 어떤 색깔로도 되게 괜찮은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앨범은 1998년에 발매된 엄정화님의 정규 4집 앨범 인비테이션이었고요. 그러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널 모를게.
여러분께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드나잇 블루. 매월 둘째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책 한 권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2013년 오타 야스스케가 찍고 쓰고 책공장 더불어가 펴낸 책 후쿠시마에 남겨진 동물들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건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포함해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일본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책을 소개할까 하다가 딱 이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이 책이 나온 지 이제 10년 됐네요. 딱 10년 된 상황에서 이 책을 좀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책이 생각나서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일단 우리 시각장애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 표지부터 일단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이 여기 이미지로 보이실 텐데요. 어떤 나무로 좀 낡은 벽 아래로 이렇게 고개를 내민 두 마리의 고양이가 있고요. 그 고양이가 이제 캔을 먹는데 이 아마 고양이 집사님들 요거 표정 보면 아실 텐데 좀 경계를 하고 있어요. 경계를 하면서도 밥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안에 이제 들어간 설명으로는 이제 경계의 눈빛으로 캔을 먹고 있는 고양이 어미와 아기 고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로고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교육과학부 선정 우수과학 도서, 환경부 선정 우수 환경도서, 환경적인 환경책 권장 도서. 그래서 이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부제가 있는데요. 죽음의 땅 일본 원전 사고 20km 이내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표지를 또 설명을 해드리면 고양이 뒷모습이 이렇게 좀 연하게 이렇게 색깔로 돼가지고 깔려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인데 이 도와주려고 이제 이 글 쓰신 작가분이 이제 후쿠시마 내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고양이들이 아무리 이제 강아지들에 비해서는 좀 처음부터 이렇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계속 도망을 가는 그런 고양이의 뒷모습을 담아놨습니다. 이 사진과 글을 쓰신 이 오타 야스스케 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1958년생으로 포토그래퍼 어시스턴트를 거쳐 편집 프로덕션의 카메라맨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카메라맨 이제 영상 촬영을 하신 거죠. 그러다가 1980, 90년대에는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유고슬라비아 등의 분쟁 지역을 다니며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중국, 중남의 지구, 대만 원자력 발전소 등을 잠입 취재를 하시기도 했다고 하네요. 일본 사진가협회 회원이시기도 하고요. 2004년에 고양이 도라 마루와 함께하면서 동물을 피사체로 한 사진을 찍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을 반려하면서 이제 동물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촬영하신 지 이제 10년 정도 됐을 때 이 후쿠시마 사고를 이제 아시게 된 거고, 뭐 사실 뭐 일본 분들이면 뭐 누구나 모를 수가 없는 사고였죠. 이미 그 전년도에 후쿠시마에서 이제 대지진과 쓰나미가 있었고, 그리고 그 여파로 2012년 이제 후쿠시마에서 굉장히 큰 원전 그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남겨진 이 개에 관련된 영상을 이분이 보고 나서 여기를 도우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동물 보호 단체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개인 소속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후쿠시마에 이제 계속 동물들을 구조하고 먹이를 주고 이런 여러 보호 활동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하는 작업을 4개월 동안,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4개월 정도 됐을 때 이거를 원고를 한번 정리를 하신 거더라고요. 그 4개월 동안의 기록을 사진과 글로 담아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책 소개를 준비하면서 이 책공장 더불어 김보경 대표님께 이 책을 그 당시에 어떻게 출간을 하시게 됐는지 여쭤봤어요. 2011년 3월 11일에 지진으로 인한 이 지진에 이은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비극이 시작됐을 때 멍하게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후쿠시마의 동물들은 어찌 됐을까? 다행히 저와 같은 마음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에 남겨진 동물들을 보호하고 구조하고 돌보고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마웠습니다. 인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동물들의 비참한 상황을 알리고 싶어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보경 대표님이 골라주신 노래 두 곡 중에서 첫 번째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기분이 확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제목부터 Try everything. 모든 걸 일단 해봐
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화 주토피아 주제가인 샤키라의 Try Everything. 그 주토피아 보신 분들 아마 그 이미지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김보경 대표님이 골라주신 첫 번째 곡 영화 주토피아 주제가인 샤키라의 Try Everything 들려드렸습니다. 이 책의 이제 뒷표지에 이제 제목을 보면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가 기록한 후쿠시마의 동물들 익사하고 굶어 죽고 살처분으로 죽어간다. 사실 이 내용이 이 책에 들어있는 전반적인 그 동물들을 그린 내용을 좀 간략하게 딱 잘 소개한 그때 당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책이 이제 사실 사진과 책 그 글이 다 같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제 사진으로는 사실 직접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느낌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받으셔야 돼서 많이는 못 보여드리지만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마트에 소가 맞죠? 예, 전자상가 주차장이네요. 전자상가 주차장에 대형 마트 앞에 이렇게 소들이 이렇게 다니는 모습.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동물들을 이렇게 직접 구조하시면서 동물들의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그 중에서도 이 동물들의 본성들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개가 집 앞을 지키면서 근데 또 닭을 또 보호해주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남아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고양이가 죽어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목에
그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 주인이 이제 나중에 찾으면 알려주려고 이거를 갖고 계셨다고 해요. 근데 결국 찾지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반려인을. 그다음에 그 외에 많은 것들인데 사실 이제 여기에서 좀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게 이 소를 포함해 이제 가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가축 동물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아까 이 설명도 들었지만 나중에 살처분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 탈출할 수 없어서 그 안에 죽기도 하고, 근데 또 울타리를 열어놓으니까 이 수로 같은 데 빠져서 거기서 또 죽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소들은 꺼내려면 사람 힘으로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조하신 분들이 아니라 중장비 같은 걸로 이 소들을 꺼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 뭐 비가 좀 많이 온다거나 뭐 막 밤에 빠졌다거나 이러면 이제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 근데 그나마 살아남은 동물 가축들도 이 원전 지역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결국 또 살처분되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림을 이 사진으로 잘 담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데, 여기서 보면 송아지 한 마리가 또 나와요. 102페이지? 네, 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여기 쓰러져 있고 죽어 있는 소 중에서 이 송아지가 가운데 있죠. 저 송아지가 이제 한 마리가 이렇게 살아남아 있었는데, 이 송아지는 다행히 살아남아서 이 이웃 복장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자꾸 눈물이 나네요. 제가 이 책 읽고 많이 울어가지고 지금도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다들 보셨으면 좋겠는 책이에요. 제가 이거를 녹음을 끊지 않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안에 들어있는 이제 글쓴이의 그 글과 사진을 좀 표현해드린 건, 제가 또 시각장애인 분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만큼 이제 상상력을 방해할 수도 있어서, 제가 뒤에 이제 편집 후기로 그 김보경 대표님이 쓰셨던 글 중에 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면 좋겠는 내용이 있어서 요거를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좀 내용이 약간 길거든요. 그래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 시 동물의 구조, 보호에 관한 제도는 어느 나라다 미비하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했을 때 무려 2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사람만 대피하고 빈집에 남겨진 동물이 사료가 떨어져 굶어 죽기도 했지만,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반려동물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거부했다. 결국 연방재난관리국은 대피소에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조처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연평도 사건 때 처음으로 동물보호단체가 재난지역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원전 사고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가축에게도 큰 고통을 주고 있다. 미야기현은 홈페이지를 통해 젖소, 유구, 돼지, 닭, 말 등 쓰나미 때 익사하거나 이후 아산 가축이 약 118만 마리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이와테현 등도 같은 일을 겪었으므로 피해 숫자는 몇 배에 달할 것이다. 죽은 가축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닭이다. 공장용 축사에 몇 단으로 쌓여진 케이지에 갇혀있던 산량용 닭들은 지진이 나면서 압사당하거나 살아났다고 해도 정전, 단수 등의 상황에 갇힌 채 서서히 죽어갔다.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상황 속의 그 고통을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살아남은 가축들의 비극은 이어졌다. 익사 아사를 견딘 가축이 여전히 경계구역 내에 살고 있지만, 살아남은 가축 처리법에 대해 고민하던 정부는 사고 2개월 후인 2012년 5월에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가축의 살처분을 결정했다.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어 가축을 돌볼 수 없고 위생상의 문제도 우려되는 데다가 방사능에 오염돼서 식용으로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살려두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게 가축을 대하는 정부의 판단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를 포함해 사회적 비난이 많았지만 살처분은 진행되었다. 어차피 먹기 위한 수단으로 키워진 동물인데 피폭되었다면 더 이상 살려둘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현재 경계구역 안에는 그곳을 머물며 가축을 돌보는 주민이 있다. 경계구역 내에 머무는 것은 불법이지만 가축을 돌보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 떠도는 가축을 돌보거나, 또 어떤 이는 경계구역 내에서 가축을 돌보며 종종 도시에 나와 시위를 벌인다.
시라기보다는 정부와 미디어가 외면하는 원전의 참상을 후쿠시마의 가축을 통해 알리는 것이다. 지금 죽이지 않아도 오랫동안 피폭된 가축은 언젠가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이다. 가축과 관련해 다른 움직임도 있다. 오다카구의 축산농가 12명이 비영리 기구를 설립해서 소의 방사선 영향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 단체는 경계구역을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오다카구의 소 90마리에 대해 동북대 등과 경계하여 방사선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또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영농 재개를 지원한다. 또한 실험동물의 시설 상황도 심각하다. 일본은 실험동물 시설이 등록제가 아니어서 얼마나 많은 실험동물 시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다. 실험동물 시설에 동물들이 죽었으면 물론이고 여러 가지 유전자 동작 생물, 병원체와 독극물, 방사선 등을 취급하는 실험시설이니만큼 환경과 생태계에 끼칠 영향이 심각하다. 원전 사고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다. 잃어버린 가족을 기다리고 사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바람은 모두 마찬가지다. 어렵게 살아남아 가족과 재회한 행복한 반려동물도 있고 새로운 가족을 만난 동물도 있다. 물론 아직도 이 집에서 오지 않은 사람 가족을 기다리는 반려동물도 많다. 기다리는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살아있다고 믿고 계속 찾아 헤매는 사람도 많다. 공동체의 붕괴, 가족의 붕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과 동물들. 이런 비극에 대해 누구에게 죄를 물을 것인가? 비참하게 죽거나 지금도 거리를 떠도는 죄 없는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물을 것인가? 이 시대 원전 지역은 대도시의 식민이다. 원전이 없으면 정말 전력 대란을 맞을까? 원전이 멈춘 일본에서 전력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 말이 거짓임을 증명했다. 에너지에 의존해서 살던 우리의 삶의 방식,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자들에게 의문을 제기할 때이다. 없었던 일이 될까 봐 두려워 셔터를 눌렀다는 저자의 말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몫이 아닐까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딱 이 책에 담겨 있는 말이 딱 10년이 지나고 정말 다시 굉장히 필요한 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되게 제가 울면서 소개했지만 잘 소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소개를 하게 된 건데 대표님께 한 말씀을 좀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책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만이 아니라 전쟁, 지진, 화재, 기후재난 등 수많은 재난에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많은 재해 때 동물들은 사람과 함께 대피하지 못하고 남겨지거나 대피하더라도 대부분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될 예정이고 많은 사람들이 식탁과 관련된 바다 오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당연한 일인데요. 여기에 오염수가 방류되는 바다에 사는 해양동물의 삶도 걱정입니다. 후쿠시마에 남겨진 소들은 흰 반점이 생기는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에 또다시 수많은 해양동물들의 삶이 단져졌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잘 부각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책을 보면서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이 동물 단체 또 개인 구조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현장을 구조하고 대처했는지, 그리고 여기는 보면 또 구조해서 입양을 하거나 인부하고 입양을 하거나 또 아니면 가족을 다시 되찾아 주거나 뭐 적어도 죽었어도 그 뒤에 소식이라도 전해주거나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의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인데 좀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책임감 있어 보이고 잘 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전 좀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후쿠시마도 대피소에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없고 그래서 차를 갖고 가서 오히려 반려동물과 같이 지내는 분들도 있었다고 여기에 쓰여져 있었는데 저는 이 포커스를 물론 이제 동물들의 그런 처참한 상황들에 아무래도 주목을 하게 되지만 이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고 그리고 앞서 읽어드렸던 글처럼 어떤 식으로 그 이후에 대처를 해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울진의 산불 구조를 하고 이후 계속 스케치를 해서 지금 영화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강릉 산불 관련해서도 직접 계속 개인 구조 그다음에 이제 계속 돌봄을 매일 하러 가시는 분도 제 주변에 계신데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의 삶도 좀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렸던 책은요. 2013년에
나온 오타 야스스케가 짓고 채공장 더불어가 펴낸 후쿠시마에 남겨진 동물들 죽음의 땅 일본 원전 사고 20km 이내의 기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봉현 대표님이 골라주신 저 이 노래를 너무 잘 골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 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 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 부자들이 좋은 빵을 전부 사버린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막대기와 칼길을 들고 성문을 두드린다. 배고픈 사람들은 들판에 콩을 주워 다 먹어치우고 부자들의 곡물 창고를 습격했다. 일하고 걱정하고 노동하고 슬피 울며 마음 깊이 웃지 못하는 예의 바른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다.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81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픈 반가운 신곡으로 솔가가 부른 바다를 보았네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 솔가님은 제주의 강정바다에서 처음 노래를 짓고 부르면서 이제 노래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들려드린 이 노래는 노랫말은 제주 사람 허계생의 작가 이영님이 그립니다. 해녀들의 첫 물질과 제주 옛바다를 조사하며 만난 1928년생 우도의 해녀 할망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네요. 이게 전체의 녹음 호흡과 이야기의 흐름을 깨뜨리지 않고 진행하기 위해 이게 9분 16초짜리 곡이거든요. 근데 원테이크로 끊지 않고 녹음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꿈을 꾸듯 연주를 했고 이 9분 16초라는 긴 대장정의 곡은 바다를 보았네 합창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긴 곡이지만 이
성공한 이유는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호흡이 긴 곡을 들으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흡이 긴 곡을 사실 고르는 일이 사실 흔치는 않죠. 사실 이거면은 곡 두 곡을 더 내보낼 수도 있고 제가 몇 마디를 더 할 수 있지만 사실 음악이 가진 그 힘, 상상력 이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오늘 이 노래 들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을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모두 오키오키 안녕. 열다섯 수녀 숨을 참았네. 늘 놀던 바닷가 내려가고 싶었지. 늘 알던 바다. 열다섯 소녀 숨을 참았네. 늘 놀던 바닷가 언젠간 나도 엄마처럼 헤엄치고 싶어. 숨을 꼭 참고 두 팔을 허우쳐 두 다리를 흔들어 두 눈을 떴네. 바다를 보았네. 바다를 보았네. 늘 알던 바다에서 처음 만나는 바다. 바다를 보았네.
마지막 남은 숨 움켜쥔 주먹 바다를 보았네 바다를 보았네 늘 알던 바다에서 처음 만나는 바다를 보았네 바다를 보았네 늘 알던 바다에서 처음 만나는 바다 주먹을 펴보니 미역공다리 내 첫 물질 미역공다리